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태권도로 국민 영웅이 된 외국 선수 탑 7을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베트남 최초의 은메달. 1980년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던 베트남은 2004년에 이르러서야 첫 메달을 쟁취합니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올림픽에 대한 희망도 없던 상황이었고 참가 종목은 계속 줄어서 단 7종목만 참가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여자 태권도에서 전희우의 우응언이 2004 시드니에서 은메달을 따냅니다. 14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했던 그녀는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감독님을 만나 일치월장합니다. 시드니에서 감격의 은메달을 목에 건 뒤 베트남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그녀 덕분에 베트남은 다음 올림픽에 11개 종목에 참가하며 다시 부흥을 예고합니다. 도쿄올림픽에 베트남이 참가한 종목은 18개 종목. 전희의 우응언이 메달을 딴 후 베트남은 5개 대회 연속으로 계속해서 참가 종목을 늘려왔고 리우올림픽에선 사상 첫 베트남 금메달을 사격 종목에서 따내기도 했습니다. 6위는 이란 최초의 여성 메달리스트. 이란이 1948년 올림픽에 출전한 이후 메달을 딴 최초의 여성 선수가 된 알리자데. 그녀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18세의 어린 나이로 동메달을 목에 건 후 여성 태권도 유단자로 세계 대회를 호령합니다. 이듬해 열린 세계 대회 은메달까지 따낸 것이었죠.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예전부터 운동을 해왔지만 상관없다면서 태어났던 그녀는 돌연 2020 도쿄올림픽에 난민팀으로 참가하기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1월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난 뒤 돌연 망명을 선언한 것입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여성 탄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위 제이드 존스를 눌렀고 금메달 사냥에 나설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준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5위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동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니크 파이는 엄청난 인파의 축하를 받게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동메달을 선사한 데 이어서 2연속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카불 국제공항에 니크 파이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몰렸고 카 퍼레이드까지 펼쳐집니다. 10살 때 한국인 사범님에게 태권도 지도를 받기 시작한 그는 조국에게 72년 만에 첫 메달을 선사합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이후 태권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기 스포츠가 되었을 정도. 하지만 변변한 훈련 시설 없이 훈련해야 했고 심지어 탈레반에 의해서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외로 나가서 훈련을 하고 이뤄낸 성과였죠. 4위는 가봉의 첫 메달. 도쿄올림픽에서 개막식 기수 중 태권도 선수만 무려 14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아프리카 가봉 출신 오바베는 2012년 은메달을 조국에 안겨줍니다. 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 가봉이지만 그가 가봉에 첫 메달을 안긴 이후 태권도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바메는 원래 농구와 축구를 좋아했지만 13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로 바꾸었습니다. 2011년 프랑스로 건너가 고급 태권도 스킬을 배웠고 1년 만에 올림픽에서 기적적으로 메달을 따냅니다. 가봉이 1972년 올림픽에 참가한 후 거의 40년 만에 따낸 첫 메달이었습니다. 이후 가봉은 축구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인기 스포츠로 떠올랐죠. 3위는 니제르 최초의 금메달. 아프리카에서 인구 2,500만의 제법 큰 나라지만 많이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한 니제르. 혼란스러운 나라 사정과 궁핍한 국력 때문에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니제르의 이수푸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은메달을 따냅니다. 이는 니제르 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적. 더욱이 은메달은 최초였습니다. 삼촌이 태권도 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이수푸의 부모님은 이수푸가 태권도 수련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는 꿋꿋하게 태권도를 배워나갑니다. 심지어 국대 발탁도 숨겼을 정도. 어머니는 아들 이수푸가 태권도 국대가 되었다는 소식에 알겠다. 단 실수해선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위 드미트리 쇼킨을 잡는 파란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수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16강 탈락을 했지만 그는 웃어넘깁니다. 아프리카 선수권을 2번이나 석권한 그의 태권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태권도를 전수하는 크나큰 사명을 가슴에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유르던의 최초 금메달.
아흐마드 아부 가우시는 리우 올림픽에서 요르단 최초의 금메달을 태권도에서 따냅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부터 10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했던 요르단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와서야 태권도로 첫 금메달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아부가우시는 6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아이였습니다. 아랍권 선수로는 최초로 2010년 세계 주니어 대회 챔피언이기도 했던 아부가우시. 승승장구하던 그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2년을 날렸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는데 성공했고 올림픽에서 이대훈과 디펜딩 챔피언까지 꺾고 금메달을 쟁취합니다. 인구 700만 요르단의 금메달 리스트가 된 아부가우시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요르단 젊은이들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코트디부아르 최초의 금메달. 아프리카 선수가 2016 리우 올림픽 결승전 경기 종료 직전 1초를 남기고 후려차기로 기적같은 역전 금메달을 따냅니다. 바로 코트디부아르의 세이크 시스의 이야기입니다. 드록바라는 국민적인 영웅이 탄생한 코트디부아르에서 새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시세는 금메달을 딴 직후 1억에 이르는 포상금 그리고 새 집까지 얻었는데 더 값진 선물은 디디에 드록바의 전화였습니다. 이후 이 둘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운동선수로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등 형제같은 사이가 됩니다. 시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16강전 탈락했지만 같은 코트디부아르의 여전사 그아그비가 올림픽 2연속으로 태권도 동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올림픽에 1964년부터 참가한 후 4개의 메달을 수확했는데 이 중 3개가 태권도입니다.